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9호 태풍 마이삭 지난밤 부산에 상륙한 뒤 강원도를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주를 지나며 한라산에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고요. 부산에는 초속 35.7m의 강풍으로 불었는데요. 1973년 이후 역대 7번째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와 남부 곳곳에서는 밤새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꼭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지난주에 바비, 오늘 마이삭인데요. 자,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거죠? 네, 이번 제 9호 태풍 마이삭은 지난 금요일 필리핀 동쪽에서 만들어져 30도 내외의 고온 바다를 지나며 그 세력을 키워왔고요. 예. 어젯밤 제주도를 강한 세력으로 지나 오늘 새벽 1시 40분경 거제도 남단, 2시 20분경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상륙 이후로 경상도 동쪽을 관통해 오늘 아침 6시 30분경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속초 북동쪽 약 90km 부근 바다에서 시속 약 60km대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강풍 반경 내에 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강풍이 예상이 됐는데요. 최대 풍속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태풍으로 인해 가장 강한 바람의 기록을 남긴 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인데요. 태풍 매미 같은 경우 이번 태풍과 이동 경로와 강도가 유사해 비교가 많이 됐는데 제주도의 최대 순간풍속 소속 60m를 기록했고요. 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동반돼 130여 명의 사상자와 함께 4조 원대 재산 피해도 남겼습니다. 예.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다행히 지난 태풍 매미의 강풍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제주도 고산의 초속 49.2m, 홍영 내물도에 초속 46.6m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강풍만큼이나 비의 양도 상당했는데 밤사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네, 이번 제9호 태풍 같은 경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많은 비도 뿌렸는데요. 예.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해안도 300에서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지점별로는 제주도 한라산 남벽에 1037.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미시령 494.5, 지리산 뱀사골 326.5, 북창원 265.4mm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은 태풍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북한 지역을 이동해 나감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그치거나 약해졌는데요. 예. 다만 강원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 아직도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 어제가 해면이 가장 높은 백중사리로 폭풍 해일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해안가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 또 하나 걱정됐던 게 폭풍 해일의 피해였는데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이 상륙해 이동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백중사리로 인한 자연적인 이유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태풍과 같이 강한 태풍이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 태풍의 중심으로 모이는 바람으로 인해 그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에 강한 태풍이 만드는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고까지 높아지게 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긴 했지만 지난 2016년 차바나 2003년 매미 때와 같은 폭풍 해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예. 아니,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 이게 해면이 높아지는 겁니까? 천문조에 의해서 그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8호 태풍 바비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잠잠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는 걱정했던 것에 비해 내륙의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요. 태풍의 세력은 이번 태풍 마이삭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정도로 강했지만 태풍 중심 자체가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 서해안에서 약 150km 떨어진 서해 먼바다를 따라 북상해 제주도와 일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강풍이 불긴 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바람 정도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동쪽 바다를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을 했고요. 상륙하고 경상도를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며 강한 비와 함께 바람이 불고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예. 자, 9호 태풍 마이삭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었거든요. 과거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의 피해가 큰 이유가 뭘까요? 네, 태풍 같은 경우 고온의 바다가 방출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북동진남에 전향을 하게 되고 전향한 한 태풍 자체가 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나가는 경우 매우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게 돼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들이 대부분 그와 비슷한 경로를 보였고요.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이동 경로를 보이며 큰 피해를 남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피해가 좀 심각한데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자, 올여름 폭염에 대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가 좀 빗나가면서 해외 예보를 챙겨보는 이 기상 망명족들도 나타났거든요. 실시간 검색어에 심지어 노르웨이 기상청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자, 지난 태풍에 이어서 이번 태풍의 경로도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해외 기상 정보와 차이가 나면서 이를 비교하는 기사들도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이번엔 어느 쪽의 예상이 맞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이번 태풍 마이삭의 진로 예보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제 낮에 발표된 예상 경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거제 인근에 상륙을 하고 경상도를 관통해 강릉 부근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예보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다소 서쪽으로 상륙해 우리나라가 예상한 것보다 서쪽을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미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보다도 더 서쪽인 전남과 경남 부근 경계 부분 부근으로 상륙을 해 우리나라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 나가는 진로를 예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가 가장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상 예보가 차이를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네, 태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우측 멀리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 정도에 따라 태풍 경로를 다르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영향 정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보며 보다 우편으로 편향된 예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상 예보는 관측 자료나 수치 예보 모델 등의 여러 데이터를 예보관이 분석하고 판단해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국가나 기관마다 운영하는 수치 예보 모델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자료를 분석하는 예보관의 경험이나 관점, 능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예보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기상청, 노르웨이 기상청이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공식력 있는 해외 기상청도 좀 오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상 예보라는 것 자체가 100%이면 참 좋을 텐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게 되고요. 기상 예보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를 통해 생산하는 수치 예보 모델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 자체도 수많은 계산식으로 이루어지고 초기정이라고 하는 기상 관측값이 충분하지 않아 완벽한 결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경우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 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상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좀 여러 기상청 걸 참고하는 게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자료를 참고하시는 건 좋겠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내는 예보를 조금 더 신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후 예측 기술이 세계 6위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이 제일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우리나라 예보 시스템은 세계 6위 정도로 평가되며 선진화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기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닌 거로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예보라는 것 자체가 기상 예보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보는 우리나라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 주말쯤 10호 태풍의 영향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도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 바비, 이번 주 마이삭, 주말쯤에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일반적으로 태풍의 발생이 이렇게 좀 빠르고 잦습니까?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 태풍의 발생이 많지는 않은 해인데요. 예년 같으면 8월까지
평균적으로 13.4개의 태풍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올해는 10개가 만들어져 태풍 발생 자체가 많은 해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년에 비해 태풍 영향을 자주 받다 보니 태풍이 자주 만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보통 10월 초까지 평균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초 태풍 장미와 지난주 태풍 바비에 이어 이번 태풍 마이사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벌써 3개의 태풍이 연이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화요일 밤 괌 북쪽 바다에서 만들어진 제10호 태풍도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작년 못지않은 잦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9호 태풍 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10호 태풍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상청의 태풍 진로 예보를 보면 제10호 태풍이 어제 예보와는 달리 일본 서쪽을 관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쪽 바다를 지나 부산 서쪽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예. 일본을 관통하지 않고 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세력은 강하게 유지된 채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전망인데요. 예. 경로도 이번 제9호 태풍에 비해 조금 더 서쪽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해상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국이 다시 한번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 이번 제9호 태풍이 지나고 난 뒤 기압계가 자리 잡는 것에 따라 경로가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분 경상도와 강원도가 다시 그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들면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번 9호 태풍이 지나고 난 뒤 주변을 한번 점검하셔서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대비 잘 해놓으셔야 다가올 10호 태풍의 피해를 덜 받을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겠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경상도라든지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 이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가운데 다시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바심에 여쭤보는데 10호 태풍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앞으로 10월 초까지는 한 개 내외의 태풍이 더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태풍 자체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빠르고 잦게 지금 11호 태풍이 예고돼 있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지금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이어 태풍이 오는데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이었습니다.